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5일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부장검사의 인터뷰가 조선일보 설날 특집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한 부장검사는 조국을 덮었으면 꽃길을 갔을 것이라며 사냥개를 원했다면 자신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을 개로 비유한 표현도 재밌었지만 사냥개가 아니라면 무슨 개인가 싶은데요. 유기견인가요? 아니면 들개? 아니면 덩개? 아니면 윤석열이 끌고 다니는 판개 옆에 검개인가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며 언론 프레이를 하는 한동훈.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배는 게 없는 거죠.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무한하다는 그의 생각엔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대단한 배짱과 고집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부장검사, 검찰이 해체돼서 없어진다고요? 공소청이 된다니까요?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돼서 아무 권한도 힘도 없게 된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아이폰 11 포렌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한국에 들어왔다던데 그것도 못 들어보셨나요? 전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궁금합니다. 프로 고발러로 알려진 법세련의 이종배 대표. 그가 왜 이토록 고발에 목숨을 거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이유는 어이없게도 할 일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추정임을 밝힙니다. 사실 고소당할까봐 살짝 무서워서 개인적 추정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법세련 명의로 70여 건의 고발장을 작성해 피고발인은 30여 명이 넘는데요. 그중 실제 재판에 넘겨진 건 8건, 각하 무혐의 처리된 건은 9건, 나머지 53건은 15일 현재 검찰이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부터 직무유기 명예훼손까지 다양한데요. 피고발인 대다수가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낙연, 이탄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이 그 대상입니다. 최근엔 김명수 대법원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도 고발됐는데요. 그래서 조중동 극우보수 언론이 붙여준 그의 별명이 좌파 저격수입니다. 대체 왜 그는 이렇게 많은 고발을 남발하고 있을까요? 이 씨가 처음 고발장을 쓴 건 2019년 6월인데요. 정교조가 법의 노조 처분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 시위를 벌였을 때입니다. 그해 5월 대입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학부모들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던 그는 현직 교사들의 연가 시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교육부에선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는데요. 유 부총리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게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학부모 단체가 고소고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약칭 법세련을 만들었던 거죠.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란 이 씨는 영남대 공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해 왔는데요. 너무 웃기게도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국선 변호인이 꿈이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는 2010년부터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를 시작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사법시험에 떨어진 거죠. 그러던 중 40페이지가 예정된 2017년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 씨는 사시존치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급박한 생각이 들어 또 급하게 단체를 만드는데요. 그 단체가 바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사시생 모임입니다. 그는 2016년 6월부터 이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사준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과는 다른 단체인 거죠. 2017년 7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혔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의 경산 양산 자택 앞에서 텐트 농성을 하다 그곳을 찾은 문 대통령과 2시간가량 면담을 하며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2017년 대선 직전엔 양화대교 아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설득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단식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써가며 사시존치를 주장했지만 그의 말 예정대로 폐지됐는데요. 그 무렵 학생부 종합전형, 약칭 학종 등 대입 수시 공정성을 문제 삼는 학부모들에게 동질감을 느껴 정부가 수능 개편안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과 삭발투쟁도 불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월세 27만원짜리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요. 그의 책상엔 여전히 형법책과 판례집이 놓여 있습니다. 이젠 공부보다 고발장을 쓸 때 법리 검토를 위해 펼친다고 이야기하는 그는 그래도 부족하면 관련 논문을 찾아 읽거나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의 대리운전 수입으론 생활비 충당하기도 빠듯하지만 고발장 쓰는 일은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는데요. 자신의 고발 행위가 법치 공정 정의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그는 현실 부조화 현상으로 인해 현재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향을 보여주며 이런 불인정을 고발이라는 표현으로 표출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고발이라는 법적 절차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법조인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저녁에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는 하루에 비는 모든 시간을 고발장 작성에 할애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사유가 그가 고발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법세련, 사시생 모임, 사주모 등 소위 시민단체로 불리는 이 단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임의단체인 겁니다. 이들은 시민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법세련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개념 혼선이 있기에 앞으론 비영리 민간단체와 임의단체의 개념에 대해서 구분해 불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시민단체도 아닌 겁니다. 구체적인 배우나 배우에 대한 정황은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뭐가 더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